여러분, 혹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믿으십니까? 요즘 세상에선 다 옛말이라고들 하지요. 헌데 여기 조선시대에 정말로 개천, 아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용을 키워낸 바보 같은 사내가 있습니다. 주인의 매질을 견디며 자신의 밥을 덜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먹이고 심지어 그 아이가 장원급제하여 금이환영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킨 한 머슴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악독한 주인에 대한 통쾌한 복수그 가슴 먹먹한 감동과 짜릿한 사이다가 있는 기막힌 사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조선 숙종 임금 시절 전라도 곡성 고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찌나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지 고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흉년이 들어 소작농들이 굶어 죽어나가도 내국간의 쌀은 쥐새끼 한 마리에게도 못 준다며 대문을 걸어 잠그는 위인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쇠똥 밟은 것보다 최진사 대갑 지나가는 게 더 재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에는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해온 덕구라는 늙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저 최진사의 욕바지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덕구의 하루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길어 와야 하고 말에게 여물을 먹여야 하고 마당을 쓸어야 하고 땔감을 패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나면 저녁 늦게야 겨우 찬밥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그날도 최진사에게 땔감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하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등짝은 곤장 맞은 자리가 피멍이 들어 쓰라렸고 추위에 손끝은 얼어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으아앙, 으아앙.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본 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헌소미불에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를 싸서 버리고 간 것입니다. 아기의 얼굴은 이미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가늘었습니다. 덕구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대체 누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인 최진사에게 데려간다? 재수없게 웬 송장을 들고 왔냐며 당장 내다 버리라고 할 게 불을 보듯 뻔했지요. 덕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이 핏덩이는 살리고 보자. 덕구는 아기를 품에 안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석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말 여물통 및 마른 지푸라기를 파내고 그 안에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자던 누더기 이불을 벗어 아기를 꽁꽁 싸맸습니다. 그날부터 덕구의 눈물겨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최진사 댁의 머슴으로 죽어라 일하고 밤이 되면 마구간의 비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찬밥을 몰래 남겨와 뜨거운 물에 불려 미음처럼 만든 뒤 손가락으로 찍어 아기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기가 보채기라도 하면 말 흉내를 내거나 기침 소리를 크게 내어 울음소리를 감췄지요. 히잉 콜록콜록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덕구는 밤잠을 설치며 짐승의 똥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련님처럼 키워냈습니다. 덕구는 아이에게 길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길동이는 쑥쑥 자랐는데 5살이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사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만석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이 만석이를 금지옥여 맡기며
한양에서 용하다는 훈장님까지 모셔와 그를 가르쳤지요. 헌데 이 만석이가 머리가 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훈장님이 하늘천 하면 딴청을 피우고 따지 하면 코를 파서 입에 넣는 시기였습니다. 훈장님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도련님,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만석이는 침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배가 고프니 떡이나 주시오. 훈장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구간 구석에 숨어서 그 소리를 엿듣던 꼬질꼬질한 아이, 길동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낙후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인데 지나가던 덕구가 그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아니, 길동아,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아버지, 저 담장 너머에서 훈장님이 매일 읽으시잖아요.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는걸요? 그렇습니다. 길동이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천재였던 것입니다. 덕구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조선 바닥에서 노비의 자식이 똑똑한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주인의 시기를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 주인의 장부 조작이나 돕는 기계가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덕구는 길동이의 어깨를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길동아, 똑똑한 티를 내면 안 된다.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겠느냐? 하지만 밤마다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 연습을 하는 길동이의 눈빛은 너무나 초롱초롱했습니다. 결국 덕구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 평생을 바쳐 너를 뒷바라지하마. 너는 나처럼 살지 말거라. 덕구는 그날부터 밥을 굶어가며 엽전을 모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헌책을 구해오고 붓이 없어 맹물로 바닥에 글씨를 쓰게 하면서도 덕구의 마음만은 천하를 얻은 듯 배가 불렀습니다. 낮에는 천한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면 덕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스승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길동이가 15 되던 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최진사의 아들 만석이가 길동이가 숨겨둔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석이는 쪼르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 마구간 사는 거지 놈이 내 책을 훔쳐다가 글 공부를 합니다요. 최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 감히 내 집구석에 근본 없는 놈을 숨겨 키워? 게다가 종놈 주제에 글을 배워? 최진사는 몽둥이를 들고 마구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덕구는 길동이를 등 뒤로 숨기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님,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켜라 이놈. 내 오늘 저 싹수 노란 놈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최진사의 몽둥이가 덕구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덕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 최진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길동이를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길동아, 도망가라. 어서 도망가. 가서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길동은 울며 불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소년이 한양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리 미꺼지 소굴에 들어가 구걸을 하고 남이 먹다 버린 무껍질을 씹으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배고픔보다 글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컸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담장 너머 글 읽는 소리를 도둑질해 듣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덕구가 챙겨준 낡은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시제가 내려지자 길동의 붓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름과 덕구에 대한 그리움이 명문장이 되어 종이 위를 수놓았습니다. 임금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다지요. 이런 문장은 내 평생 처음 보노라. 이 자가 누구냐? 당장 장원급제를 내리고 어사로 임명하라. 어사가 된 길동. 당장이라도 군졸들을 이끌고 최진사 댁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다. 길동은 일부러 예전에 입던 냄새나는 헌옷을 입고 다 떨어진 갓을 쓴 제 곡성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최진사 집 대문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진사의 환갑잔치 날이었지요. 길동은 대문을 두드리며 밥 한 수를 구걸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밥 한 술만 줍시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잔칫날에 웬거지가 꼬였어. 소금 뿌려. 소금. 하인들이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데 마루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 낯짝이 낯이 있구나 하니 저놈은 예전에 도망간 덕구, 몸에 그 핏덩이 아니냐? 꼴 좋다. 평생 거지 꼴을 못 면할 줄 알았다. 길동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덕구 아버지는 살아 계시오? 흥, 그 늙은이? 내 집 쌀을 축낸 죄로 지하 감옥에 가둬둔 지가 5년이다. 오늘 내 놈도 그 곁으로 보내주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길동이 쓰고 있던 헝겊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묵직한 것을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길동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담장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습니다. 와! 순식간에 잔치상은 뒤집어지고 최진사는 떡을 먹다 목이 메어 컥컥거리며 마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거드름 피우던 아들 만석이는 오줌을 지리며 기어 도망가기 바빴지요. 길동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너 같은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는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리라. 최진사를 포박한 길동은 곧바로 지하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문을 여니 곰팡내 나는 어둠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청년이 자신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거친 손이 길동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으리 정말 길동이십니까? 살아 계셨군요. 아버지, 접니다. 아버지의 아들 길동이가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감옥 밖의 역졸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 후 최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갖고 덕구는 길동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천한 머슴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아버지였던 덕구의 이야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이 부자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깨비 보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